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명입니다. 지난번 1부, 2부에 이어서 오늘은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학생부, 수시에서는 학생부가 중요하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논술 100%고 건국대와 항공대도 논술이 100%입니다.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2등급하고 6등급의 점수 차이가 0.32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6등급인 학생이 논술 시험에서 2등급인 학생보다 1점을 더 받으면 합산했을 때 0.28점을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부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중앙대보다는 차이가 조금 더 있지만 3등급하고 5등급의 점수 차이가 1.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논술 100점에 3점을 더 받으면 1.8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반영이다. 서강대는 1등급하고 7등급의 점수 차이가 보시다시피 0.22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의미 없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논술 100% 반영이 아니고 학생부가 20에서 혹은 30, 40%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가 좋지 못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입결을 통해서 논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해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전형들이 2020년에는 점수가 제일 높은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 93점이고 점수가 제일 낮은 과가 여기 보면 간호학과 71점입니다. 그리고 2교시에서는 높은 수학과가 77점, 낮은 과가 63점입니다. 자, 이 점수를 보면 어떤 점을 알 수 있냐 그러면 1교시보다는 2교시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칠레 건축 같은 경우에는 50점, 네,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46점, 이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다. 자, 만일에 그러면 19년도는 2020년보다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험을 보고 합격선이 50점 정도 되는 시험을 보고 나오는 학생들은 이 시험을 보고 자신이 합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점수를 모르고 그냥 2019년도 한양대 1교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학생이 이거 이 정도면 한 5, 60점 정도 받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야 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그 문제를 봤을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자체의 난이도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처럼 이렇게 난이도가 잘 조정되지 않고 논술은 난이도가 연도에 따라서 그다음 시험 보는 교시, 1교시, 2교시 혹은 오전, 오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문제를 대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은 한양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격자 평균을 보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75.7 높은 거는 낮은 데는 64.2 범위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8.5 낮은 데는 64.7입니다. 합격자의 최저가. 자, 그러면
학과에 따라서는 내가 한 65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합격자의 최저점수 65점이다. 그러면 문제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 문제를 성균관대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한테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 봤을 때 2020년도의 문제가 이런 정도로밖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의 난이도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90점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내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되겠지만 내가 이것을 70점을 받아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왜 생겼냐? 그러면 머리가 수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수학이 88점에서 92점 정도의 1등급, 과탐 같은 경우에 45점에서 47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내가 논술을 꽤 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수능으로 1등급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쉬울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아질 수 있지만 문제가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실제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고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만일에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지만 가지고 문제가 어려운데 이거 네가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뭔가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어 2, 한국어 4,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수고합 3입니다. 경쟁률이 96대 1입니다. 근데 실제 경쟁률 얼마냐 그러면 12.8대 1입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경쟁률을 걱정하지 말고 최저가 있는 대학은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잘 인지하셔서 최저가 있는 대학을 쓰는 학생들은 일단 최저를 맞추면 내가 논술에서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될 거로 생각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에도 전체 71.2대 1이지만 실제 경쟁률은 18.4대 1 정도니까 한 4분의 3 정도는 4분의 3 정도는 네, 체질을 못 맞춰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좀 하면 만만한 경쟁률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은 자, 이런 점 고려합니다. 중앙대는 최저가 세계합 6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합격자 점수를 보면 1교시 같은 경우에 77.6에서 63.5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정도 시험이면 문제가 어려운 거죠. 문제가 어려운 건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넘사벽의 점수냐 100점 만점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합격자 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같이 시험 보는 학생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멀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면 되는 것이지 100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5개 학과는 안성 캠퍼스입니다. 중앙대는 안성이 원래 분교였다가 본교로 합쳐졌지만 생명공학대학을 안성에다가 안성에 모두 다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은 두 개 합 5고 합격자 점수를 보면 네, 50점이 안 되는 학과도 존재를 하고 실제 경쟁률도 뭐 2대 1이 안 되는 이런 과도 존재한다. 2교시 시험이 또 마찬가지로 65점에서 70점 정도 사이가 있다. 이 정도, 이 난이도의 이 정도 점수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도 2020년도에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경희대 토요일 시험 본 학교 중에서 여기 보면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50.9가 나왔다. 그런데 이건 합격자 평균 등급인데 이 정도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경희대는 수리가 60점이고 과학이 40점인데 이 정도가 되면 과학만 제대로 쓴 학생이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넘사벽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을 보면 뭐 다 동일하진 않지만 두 개 합 5인데 그 두 개 합 5를 맞추면 대부분 지원자의 반 정도가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개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8년부터 2020년에 이를 때 합격자 평균 점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2.3이었다가 80.6, 그러다가 61.6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년 사이에 합격자 평균이 약 30점 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 거죠. 자, 포인트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포인트는 문제가 어렵다, 문제가 쉽다가 아니죠. 만일에 합격자 점수를 발표를 안 해주고 논술 문제만 주고 하면 사람들이 예상할 때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내가 이거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한 90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지금 2020년도에 보면 뭐 50점 이게 평균 점수임을 감안하면 50점이 안 되는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2018년도는 문제가 쉽게 출제가 돼서 실제로 여기 지금 화학과가 제일 높았는데 이 화학과 같은 경우에 97.4점이 합격의 평균입니다. 문제가 쉬웠으니까 2018년도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대부분 다 나는 합격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때 화학과를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건국대는 2019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해보면 점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서 실제로 난이도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계 논술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는 대부분 36개 대학이 논술을 보는데 이 중에서 자연계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이 34개 대학입니다. 여기 있는 경기대하고 그다음에 한국외대는 자연계에서는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천대하고 고려대하고 고려대 세종과 수원대가 올해부터 다시 논술을 실시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수리 논술을 실시하고 서울여대는 과학 논술만 실시가 됩니다. 자, 수리 논술을 보는데 과학을 같이 보는 대학들 상위권 대학, 연대, 성대, 중앙대, 건국대 자 이런 대학은 같이 보고 경희대 의치안 혹은 뭐 아주대 의예 이런 일부 의예과 쪽에서 과학 논술 같이 보고 있다. 인문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도 있다. 한양대 의예과하고 가톨릭대 일부 학과, 항공대 2학교 그리고 영어 제시문을 포함하는 학교는 자연계 논술에서는 울산대 의예과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 지원할 때 내가 과탐을 뭘 선택하는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세대와 건국대는 지원할 때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대를 지원하는데 내가 물리 논술을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과는 쓰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내가 건국대를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생명과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물리화학 지정된 과는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최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앞에서 이제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국대는 2등급대 초반에 2등급 초반 평균 2등급 혹은
2한 2, 3등급 정도면 건국대는 지원이 가능한데 자, 그 네 과목 중에서 두 개와 모가 있으면 체제를 충족한다. 그럼 중위권 학생들은 두 개와 모를 맞추면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의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대학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위권인 학생들은 성균관대 체제를 맞추면 의치안을 빼고 나면 웬만한 전형의 체제는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2, 한국사 4, 나머지 국수과 중에서 두개합 4를 요구하고 반도체 소프트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은 네, 수가합 3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대는 전년도까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었는데 올해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작년까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이저인 한양대 그다음에 연세대도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수능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능의 위치는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예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 계열도 논술 전형을 모집하는 대학이 있고 올해는 약대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경희대도 의치안에 플러스 약학, 고려대 세종대 약학, 동국대도 약학, 성대도 약학으로 선발을 한다. 다만 다른 일반 학과에 비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자, 아주대 의학, 연세대, 그다음에 연세대 미래, 울산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도 의치안에서 논술 전형을 선발한다. 주목할 점은 상위권 대학 의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 의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연세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이 수능을 망치는 학생들한테도 네,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채점 기준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채점은 출제위원을 꾸려서 출제위원 선정의 출제본부가 꾸려지면 모의 논술을 실시를 합니다. 물론 모의 논술은 모든 대학이 다 실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대학은 실시를 하고 연세대와 같은 대학은 모의 논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랜덤하게 시험지를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채점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채점 기준표를 수정해서 2명이 채점을 합니다. 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2명의 점수를 평균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만일에 자, 레인지를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 레인지가 2점이다. 그러면 A란 채점관이 8점, B란 채점관이 6점을 주면 학생한테는 7점이 가는 겁니다. 근데 A란 채점관이 8점, B란 채점관이 5점을 줬다. 그러면 레인지 설정 점수인 2점을 벗어나게 되면 자 대학에 따라 다른데 2명이 채점위원이 협의해서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 출제위원이 다시 채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최저가 있다 그러면 네, 순위 안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네,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탈락하게 되고 최저가 없으면 네,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채점 기준과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답에 집착하기보다는 풀이 과정과 정답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변별력이 돋보이는 능력. 자, 그러니까 답만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과정, 그다음에 전달하는 방법, 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고와 추론 결과가 아니고 추론 과정에 세부 점수를 부여한다. 네, 점수를 가감점 채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분량이 너무 짧아도 기도도 문제가 되고 풀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적음으로써 사고의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표 그래프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답안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될 것이고 남에게 설명하듯이 써야 한다.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감점하지만 인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준 내용들을 보면 답만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학생이 답안지에 쓴 것 중에서 이름을 빼고는 전부 다 채점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 답을 하는 과정에서 비약이 있거나 작성이 적절하지 않으면 못하거나 생략되면 감점한다. 그 다음에 단위 생략에도 감점합니다. 대부분 수능 문제는 단위가 맞춰진 상태에서 출제가 되지만 논술은 쓰는 학생이 스스로 단위를 맞춰가면서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에 기록해야 한다. 자, 첨삭을 하다 보면 학생이 그럽니다. 쌤, 이런 것도 써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근거가 되는 내용이면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학생들이 강조하고 심지어 표기 능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용어, 기호 표기 능력까지도 확인을 하고 추론, 논리, 사고방식, 접근 방법,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은 답안지에 자기 이름 빼고는 전부 다 채점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점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논술 합격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논술 합격자 사례를 보면 2019년도 이전에는 어떤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냐 그러면 이때는 체제가 높았기 때문에 체제가 높았습니다. 체제가 높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주로 했냐 그러면 이때는 영어가 2, 한국사 4,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2개 각각 해서 합 8이었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꽤 좋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019년도도 보면 이 학생 논술 잘하는 학생이죠. 중앙대, 성대도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는 스마트 ICT 예비 4번 받았는데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합격 횟수도 연대 같겠죠. 자, 그런데 높은 학교는 되는데 낮은 학교가 안 됩니까? 논술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에서 출제하는 문제가 다르고 각 대학에서 출제하는 문제가 다르고 그 문제, 출제하는 문제가 다르고 그날 시험 보는 학생의 자세, 컨디션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이 학생이 합격한 학교는 연대, 중앙대, 성대, 건대, 수리와 과학을 같이 보는 대학을 전부 합격했다. 그러니까 과학 논술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이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19년도 합격자들을 보면 네, 어쨌든 체제는 맞췄지만 체제가 높아서 상당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는 수학이 3, 생명이 2지만 수리과학을 보는 수리과학 논술을 보는 연세대에 합격을 했다. 자, 그런데 2020 학년도부터는 체제하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만일에 이 학생이 19년도에 지원했다면 영어 2등급 제한에 걸려서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네, 합격을 했죠. 이 학생 정시로 이 성적이면 연세대를 가기 힘듭니다. 자, 이 학생은 국어 영어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만약에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 반영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다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에 발목이 잡혀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전략을 수시로 잡았고 수시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해서 네, 고3 때 서울과기대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연세대를 그 다음 해죠.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1학년 때 연세대 화생공을 합격을 해서 네, 합격증을 보내왔습니다. 자, 연세대는 체제가 없습니다. 네,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술로만 승부가 나는 거죠. 그 고3 때 1년 동안 논술 준비를 했던 학생인데 실제로 대학을 다니면서 논술 준비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준비를 했던 게 체제가 없는 2020년도에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성균관대 수리하고 과학을 같이 보는 대학인데 이 학생이 수리가 4등급입니다.
그렇지만 최저는 다른 걸로 맞췄죠. 영어 2, 한국사 4, 부기업 4는 국어와 탐구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한 학생이고, 자, 이 내용은 성균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시 결과를 통해서 이런 합격자 중에 이런 학생도 있더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수학 6등급, 내신은 4.79, 국어 7등급, 탐구가 5등급, 내신이 4.98. 자, 그러니까 체제를 맞추면 다른 과목의 성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네, 의미가 없다. 이 학생 수학이 6이고 탐구가 3인데 어떻게 수리과학을 보는 성균관대를 합격을 했을까? 수능과 논술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학생 중앙대 합격, 물론 이제 합격자 발표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데 중앙대를 보고 인하대까지 시험을 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중앙대 최저 세계합 6을 맞추긴 했지만 본인이 지원한 기계공학과는 높은 과이기 때문에 정시로 갔을 때 인하대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시험을 보러 간 거죠. 합격을 한 겁니다. 자,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네, 중앙대 체제를 맞췄지만 네, 정시로 갔을 때 항공대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항공대 시험을 본 거고 네, 결국 항공대도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경희대 환경공학과에 자, 경희대 수리과학을 같이 본 대학인데 수리가 5등급이고 탐구가 3등급입니다. 그런데 네, 논술로 합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하고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이 5등급이고 화학은 2등급입니다. 이 학생이 갈 때 합격자 평균 점수가 97.4점이었습니다. 경희대 화학과가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자, 문제가 쉬울 때는 문제가 어려울 때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난다. 어쨌든 문제 난이도에 맞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선에 들어가는 점수는 다 다르게 나온다. 자,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3, 생명이 3인데 이 학생도 지금 아마 이 학생인데 정시로 갔으면 수도권에 걸치는 정도의 성적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경희대를 논술로 합격을 한 학생이고 자, 이 학생은 4등급, 4등급인데 그나마 국어 영어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입니다. 네. 자, 이 서울과기대는 이 학생이 갈 때는 최저가 없었고 건국대도 없었습니다. 결국 건국대를 갔는데 자, 이런 학생도 논술로 네, 합격을 했다. 자, 이 학생도 지금 국어가 망해서 이 정도 성적이면 정시로 가게 되면 수도권을 벗어날 수도 있는 네, 수도권을 벗어나겠네요. 벗어나는 정도의 성적인데 최저는 맞춰서 네, 결국 논술로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자, 수학이 4, 건국대도 수리과를 같이 보는 대학인데 수학이 4, 물리가 4. 이게 최저는 두 개하고는 국어하고 영어로 맞추면 되죠. 아니면 영어하고 지구하고 맞추면 되든지. 어쨌든 수리과를 같이 보는 건국대 네,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은 그나마 수학이 좀 좋긴 하지만 나머지 성적들이 좋지 못해서 수도권 대학을 가기 힘든 학생이죠. 그런데 수리논술만 보는 한양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한양대라고 해서 무조건 수학이 다 1등급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홍익대는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수학만 5등급이네요. 최저는 다른 과목으로 맞췄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이런 여러 자료들 보시면 이 학생도 지금 533, 53 평균 4 정도 되니까 수도권 벗어났을 겁니다. 정시로 가면 한양대 의과를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최저는 맞춰서.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합격자 사례들을 보면 어떤 점들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수능이 좀 망하더라도
수학적, 과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논술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수능하고는 상관관계 있지만 인과관계 자체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2020학년도 일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일부 변동이 생겼습니다. 연세대는 수능 이후로 이동을 한다든지, 올해는 만일에 코로나가 없다면 날짜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이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수능 이전에 한 5개 학교가 보고 수능을 본 목요일 그 주 여기까지 과기대까지 얘기를 하면 총 20개 학교가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런데 수능 끝나고 나서는 하루 정도밖에는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논술은 수능 이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되 수능 이전에 어느 정도 논술 전형에 대한 익숙함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논술은 학생부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34개 중에서 13개 학교는 수능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논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은 난이도에 따라 학교, 그 해, 그 연도, 그 교시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자 점수들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라는데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문제가 어려울 때는 평균에서 조금 더 멀리 가려고 애를 쓰고, 문제가 쉬울 때는 퍼펙트하게 써보려고 하는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3부로 나누어서 자연계 논술까지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